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법학입니다. 세명대학교 법학과 지원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명대 법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법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법학과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법학과 학과장을 하고 있는 장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법학 시간에서는 이 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 그 밖에 법학을 전공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분야,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세명대 법학과에서 어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진로와 자격 분야를 먼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분야, 뭐 직급별로 공무원이 있고 또 직렬별로 공무원이 있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시험 과목들이 우리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명대 법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진로 분야와의 어떤 연계성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명대 법학과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 전공을 해서 법학 분야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법은 사회에서 쓰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용도로 법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또 어떤 우리가 규율이라고 하는 어려운 영역이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법이라는 건 또 그 밖에도 우리 일상에 어떤 상식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헌법이다, 민법이다, 형법이다 이렇게 그런 법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나간다 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약속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서로 충돌,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법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판가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임이 있는 것도 바로 법이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법을 전공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실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가지고 앞으로
전공을 공부하고 또 진로와 취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진로와 자격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국가 부처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법 및 공공질서 분야에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검찰 수사관, 법원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출입국 관리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망하는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국회나 지방의회 비서, 법률사무 담당자, 송무지원 담당자 이렇게 해서 사법과 공공질서 분야에 주로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이 직업군들을 법학을 전공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여기 일반 행정으로 가서 뭐 5급, 7급, 9급 공무원들 있죠. 그 다음에 입법부에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감사원의 공무원들 이런 공무 분야, 또 뭐 보안, 경비, 경호 분야, 경비 지도사라든가 공항에서의 검역관, 뭐 사이버 수사요원 이런 분들도 법을 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공 분야 외에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특허 분야, 변리사라든가 저작권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인사나 노무 분야, 공인 노무사라든가 뭐 법무사라든가 손해사정사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의 법을 전공으로 해서 자격 시험을 거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법무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 사기업의 공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의 법무 담당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원이지만 법무팀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어떤 법령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회사 내의 조직이라든가 인사 기획을 담당하는 그 분야라든가 또 그 회사들은 또 법률 문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법무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기업체의 법무 분야로도 우리가 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이제 은행, 금융, 보험 분야에서도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한다라든가 예금을 한다든가 주식, 증권, 뭐 선물 투자, 옵션 이런 걸 할 때 전부 법률의 어떤 규제를 받고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금융 분야에서도 전부 법을 전공해서 공부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하게 보험, 자산, 투자, 증권, 또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펀드 매니저, 뭐 채권관리원 이런 다양한 직종의 법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출판에서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계속 공부해서 연구원, 그래서 법학 연구원도 있고, 국가의 여러 뭐 법제 연구원이라든가, 뭐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라든가, 노동 관련해서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국책 연구원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도 있고, 또 각 대학에도 법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학 교수도 있고 해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직종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 든 것은 우리가 법학을 전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사회 전 분야의 모든 직종에 법학을 전공해서 진출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공공 분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학을 공부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찰도 더 많이 뽑고 공무원도 더 많이 뽑고 또 은행 금융도 계속 이 공공 분야 못지않게 또 법을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언제나 법무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법무뿐만 아니고 인사나 기획 분야나 총무 분야 이런 분야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선호되고 있고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나눠 보자면 이제 이렇게 공공 법무 분야와 전문 법무 분야, 이렇게 법학을 전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래서 이건 사실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선망하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공공 분야는 법학과에서 진출하는 대표적인 진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평생 고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퇴직해서 다시 재취업을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의 어떤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수험 과목이 대부분 다 법학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 과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이런 시험에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응시를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무 분야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변호사라든가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또 행정사, 민간조사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등의 이런 다양한 옛날부터 유망한 그런 직종도 있고, 또 새롭게 부상해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분야의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이 법학 관련을 학습해서 이걸 시험으로 봐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자기가 그런 대규모의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법무법인이라든가 법률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개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런 전문 법무 분야는 이렇게 전문 자격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기업과 관련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직종의 진로로 법학을 공부해서 취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 과목이 법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공을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 요거는 이제 올해 2021년에 공무원 시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거의 지금 하반기여서 마무리 단계고,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시험이 나올 텐데 이것과 비슷한 일정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 이제 5급 공무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 그다음 7급, 9급 이렇게 해서, 이런 공무원 시험은 전부 이제 공채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봐서 응시를 하고 상대 평가에 의해서 합격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5급 시험도 뭐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1차가 있고, 2차가 7월 달에, 3차가 11월 달에,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이건 이제 행정고시라고 종전에 부르는 그 시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무 쪽의 시험, 그 다음 7급은 이제 7월에 1차, 9월에 2차, 11월에 3차, 9급은 4월 달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면접을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국가직이 있고 또 지방직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 같은 것은 이제 직급별로 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7급을 보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뽑는데 1차 시험은 이렇게 뭐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능하고도 조금 비슷하지만 또 조금 이제 이 실제 업무 적응 능력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이런 선택형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인데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해서 법 과목을 하면서 이제 경제학 정도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직렬도 보면 뭐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그 다음에 헌법, 노동법, 뭐 행정법 이렇게 직렬에 따라서 한두 과목씩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죠. 헌법, 행정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공직선거법이 들어간다든가 세무직은 세법이 들어간다든가 관세직은 관세법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또 뭐 교정직 같으면은 이제 교정학,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전부 이제 법 과목으로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형사정책위 보호직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든가 또 국제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직렬별로 시험 과목은 한두 개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 법 과목이 한 뭐 4개나 5개 중에 한 3개에서 4개가 법 과목이고 한 과목 정도가 이제 그런 뭐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이런 게 가미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 도전하시게 될 9급 시험을 봐도 이렇게 행정직 전국에서는 400여 명, 지역별로는 이렇게 뭐 또 200몇 명 이렇게 뽑는데 필수 과목을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종전에 이제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행정법, 총론, 뭐 행정학 개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이 시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렬에 따라서 노동법이 들어간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행정법이나 공선법이 들어간다라든가 공직선거법이 들어간다든가 또 노동법이 들어가고 세법이 들어가고 관세법 뭐 이렇게 교정학,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행정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교정직 이렇게 직렬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법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전공 과목들이 시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송법, 이 검찰직 같으면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되고 마약직도 마찬가지 출입국 관리직은 행정법하고 국제법, 철도 경찰 줄여서 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형사소송법, 형법 이렇게 해서 법 과목이 주요 시험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검정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익 700점 뭐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한국사는 이제 2급 이상 요걸로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800점이 더 좋고 900점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700점 이상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내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요걸 따놓으면은 결국 판가름은 아까 말했던 이 필기시험 과목들, 법 과목들 이런 데서 판가름이 나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받고요. 경찰 한번 볼까요? 이제 경찰은 이제
크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공지가 되고 3월달, 8월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법학과에서도 경찰 분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경찰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공무원, 공공 분야 진출한 학생들 중에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경찰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경찰직 시험 과목이 지금 이제 2021년까지는 한국사 영어 기본 과목에다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 이런 과목들이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목들이 전부 법학과의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찰학 개론, 형사법, 헌법 이렇게 해서 형법,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들어가고 경찰학 개론, 헌법이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요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을 할 수 없고 필수로 법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제도의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전공을 공부해서 시험을 공부하려면 전부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법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다 배우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만 잘 따라와도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검정 시험, 그래서 토익 뭐 550점 이상 뭐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역시 관건은 이렇게 법 과목에서 승부가 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뭐 경찰학과라든가 뭐 경찰행정학과라든가 무슨 경찰 관련 이런 전공보다 시험 과목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학과에서 더 이렇게 시험 과목을 모든 교육 과정에서 다뤄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법학의 어떤 쓰임, 진로, 그리고 진출 분야들을 살펴봤는데요. 세명대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이 공직 진출, 또 로스쿨 진학하시는 분들, 그다음 공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 아까 법조 전문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이런 진로에 맞춰 가지고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 전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공공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그 진로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과목들, 앞서 봤던 공무원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자격증 과목들, 로스쿨 시험 과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바로 취업과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에 공통되는 시험 과목을 바로 1, 2, 3, 4학년 동안 배워서 그 수업만 듣고도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취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무 프로그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국회나 검찰, 법원의 현장 학습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현재라고 해서 고시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하는 공부하는 스터디 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동아리들, 그다음에 로스쿨 준비하는 동아리들 이런 자체 활동을 또 보장하고 그 공간이라든가 지원 비용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끼리 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학과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자격증 분야에서도 뭐 법무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행정사, 가맹거래사 이런 다양한 직종의 법조 전문직을 세명대 법학과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뭐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국 뭐 예를 들어서 전국 4위권을 한 적도 있고 또 작년만 해도 취업률 70%대를 달성해 가지고 이 70%라는 것은 그해 졸업하는 사람들이 2월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취업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0명이 졸업한다 그러면 35명이 그해 6월까지 이렇게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이제 그 12월까지 가면 더 높아지겠죠, 취업률이. 그래서 80%, 90%까지 해서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분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 다른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보다 취업률이 높은 그런 것을 우리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법무 분야, 기업법무,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하고 대학원 이렇게 커리큘럼을 나눠 가지고 경찰이나 공공법무 쪽으로,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자격증 분야, 대학원 분야 이렇게 해서 이런 자격증하고 이런 공직 이렇게 포커싱을 특화를 시켜 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짜서 예를 들면 로스쿨 같으면 이제 리트 연구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경찰 쪽은 뭐 경찰학 개론도 있고 지금 경찰법도 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중복해서 하고, 또 형법도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 형사증거법, 또 이제 이 경찰 간부라고 해서 경간부에는 이제 범죄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4학년 때 가면 또 형사정책하고 형사법 실무사례 해서 형법 한 과목만 해도 이렇게 형사법 분야만 해도 6과목 이상, 경찰도 3과목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공부한다라든가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자격증, 노동법 같으면 이제 노무사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조사 실무, 이건 우리가 탐정이라고 하는데 뭐 경비지도사라든가 신변보호사라든가 이런 분야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실무와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뭐 경찰이 좋고 경찰 안에서 뭐 수사 방법도 배우고 싶고 범죄 심리도 배우고 싶더라도 경찰이 일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진입할 수 있는 시험 과목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험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수업도 실무 중심으로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법학과의 교수님들이 전부 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5급 시험, 7급 시험, 9급 시험, 경찰 시험, 경찰 간부 시험, 시험에 다 출제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경비관리사, 뭐 신변보호사, 무슨 가맹거래사, 여러 가지 법무사, 노무사 여러 가지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증도 이제 시험을 출제하러 가시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동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수업에서 이걸 녹여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시험 공부 방법이라든가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양 과목도 있고 전공이 아닌 과목도 같이 공부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직업별, 직종별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서 이걸 이수하면 이 시험에 어떤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명대 법학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어디 가서든 여러분께서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열심히 하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경험이 많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또 취업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와 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법학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생 선배 여러분 그리고 학교의 많은 인력들,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런 꿈을 같이 이뤄갔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세명대 법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법학을 전공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소개를 드렸고 3주간에 걸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내에서는 또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 소개되니까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또 물어보고 싶은 내용, 또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 우리 홈페이지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앞으로 좋은 인연이 돼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